그래서 이제 마을 동네를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사는 풍경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평공원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예요. 한평은 땅 한 평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한평같이 작은 땅이라도 찾아내서 공원 같은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한평공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텔레비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2002년에 시작을 했어요. 저랑 제가 그때 시립대학교 박사과정이었었는데 그때 저하고 도시연대라는 시민단체랑 같이 기획을 해서 만들었었고 서울시에서 이제 시민단체에 지원해주는 어떤 시정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었고 2006년부터는 신한은행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종로구에 만들었는데 종로구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저희가 부천까지는 와서 만들었어요. 근데 시흥은 아직 안 만들어 봤어요. 시흥에서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몇 개 만들었냐면요. 2012년부터 2011년까지 41개소인데 또 작년에도 만들었거든요. 2012년 작년에 제가 데이터를 업그레이드 안 했는데 작년에도 5개 만들었으니까 2012년까지 46개소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5개를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저희가 50개가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5개 정도 만들어요. 예. 처음에 한두 개 만들다가 5개씩 만드는데 이게 보면 산자락에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는데 시설물이 없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타이어나 이러한 저렴한 것들을 활용해서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 앞이에요. 은행 앞에 차 대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렇게 나무 구루터기를 하나 만들어 줬습니다. 옆에가 이제 그 우림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림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좀 앉아서 쉬고 가라고 해서 네? 서울이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경로당 앞에 다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앞에다가 어르신들 쉬시라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에도 요즘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임대 아파트인데요. 모든 임대 아파트가 그렇진 않지만 어느 임대 아파트에 가면은 좀 험악한 동네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만들었던 여기도 그런데 신내동에 있던 곳인데요. 여기에는 장비와 유비와 또 누구죠? 간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동네를 주름 잡고 다니시는 분이신 거예요. 장비와 유비와 간우가 있어요. 3분이. 그래서 동네에서 술 드시고 나라를 구하신 게 아니라 예, 싸움하시고 술 드시고 항상 그 동네 문제를 일으키시는 3분이었어요. 저희가 한평공원 만들겠다고 하니까 왜 뭐 하냐, 뭐 돈 들여서 그런 거를 하냐 방해하시고 하셨는데 같이 그림 그리라고 하시니까 또 같이 그림도 그리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개장하는 날은 같이 저희가 돼지머리에다가 저희도 했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것도 이제 한 임대 아파트고 여기도 경로당에 있는 외부 공간입니다. 동네에 다니다가 보면은 어떠세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좋은 정원, 이쁜 정원도 많지만 쓰레기도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다니다 보면 여기에다가는 쓰레기 치우고 꽃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데 있죠. 혹은 여기다가는 이 지저분한 것 좀 치우고 의자 몇 개 놓으면 주민들 쉴 수 있겠다 싶은 곳이 있지 않나요? 어떠세요?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발견한 데 있으세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죠. 예, 저희는 그런 데다가 한평공원을 만듭니다. 예, 그런 데다가. 예. 예, 저 한평이 무슨 공원일까 싶은데 조그만 한평공원이 많이 만들어지면 도시가 다 공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쁜 정원, 이쁜 텃밭도 많지만
버려진 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려진 공간을 주민들이랑 같이 이쁜 정원, 이쁜 쉼터로 만드는 게 이제 한편공원 프로젝트고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동네에서 이제 한편공원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편공원을 하는 과정은 일단 대상지를 찾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동네의 숨은 곳곳의 공간들, 지금은 잘 쓰이지 않고 버려졌지만 조금만 손 대면 보석 같은 장소가 될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 나가는 것부터가 한편공원을 시작하는 건데요. 이러한 땅, 보석이 될 수 있는 땅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주민이 제일 잘 압니다. 저보고 어떨 때는 주민들이 한편공원 될 수 있는 땅을 찾아달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땅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가서 보는데 저는 안 들어와요, 눈에. 주민들은 잘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음식점인데 길가에 이렇게 빈 땅이 있어요. 근데 맨날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식당에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텃밭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쓰레기를 안 버리시는데 더 이쁘게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쁘게 만들어 드렸었어요. 여기는 아파트의 한 공간이에요. 아파트에 이렇게 휴게 공간이 있는데 의자가 철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의자는 되게 의미가 깊은 게 여기 관리사무소에 있는 계신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쇠파이프 사다가. 의미는 좋은데 안 쓰이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다 만들어 드렸고요. 앞에 나무 구루터기 만들었던 데 여기거든요. 이렇게 건물 앞에 주차도 할 수도 없고 애매하게 놓인 공간, 이런 공간에다가 저희가 한편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산에 있는 데인데 어떤 아파트 들어가는 상가 입구예요. 넓은 광장이 있는데 이렇게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다가도 한편공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편공원은 이렇게 짜투리 공간, 동네의 자투리 공간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동네 주민들이랑 같이 걸으면서 우리 동네의 이쁜 정원은 뭔지, 이쁜 자원은 뭔지, 또 자투리 공간 는 뭔지, 이걸 어떻게 보석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오타가 났는데 대상지를 찾으면 주민들이랑 같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주민들이랑 같이 만나요. 주민도 만나고 행정도 만나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바꿀 건가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요. 주민회의도 합니다. 제가 사진을 좀 거창하게 만들어 갖고 왔지만 길에서도 해요. 꼭 회의실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길에서 회의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러한 스티커 붙이기도 해요. 여기를 나무를 심는 게 좋겠습니까? 의자를 놓는 게 좋겠습니까? 나무는 무슨 나무를 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도 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다 같이 모을 수 없을 때는 스티커 붙이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하죠. 이럴 때는 또 주민들이 물론 너무나 이쁘게 잘 만드실 수 있지만 전문가의 지원이 있다면 더 좋은 공간으로 될 것이고, 요즘은 행정이 워낙 발로 찾아가는 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부르시면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요. 이렇게 저희 설계가들이 설계를 해드립니다.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저희가 바로 공사 들어가지 않아요. 또 주민들을 만나요. 이거는 저희가 상가 입구에서 무슨 보험 상품 팔듯이 앞에다가 펼쳐놓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설계안이 1안이 있고 설계안이 2안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런 바자회도 열어요. 한편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그래서 바자회를 열어서 그 설계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같이 이야기도 하고요. 또 바자회를 통해서 나온 돈은 한편공원의 공사비에 보태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항상 같이 이야기하는 기회를 갖고요.
주민들이랑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하게 저희는 설계안을 수정합니다. 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만 바꿔드리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들을 하실 때도 가끔은 있거든요. 가장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그 지붕 있는 퍼고라를 만들어 달라. 그걸 못 놓을 때도 있거든요. 공간이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요구하실 때가 많고요. 저희가 한편공원을 만들다가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반대가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평상 놓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싫어하실 것 같아요? 모여서 술 드신다고. 네. 그래서 평상 놓는 걸 많이들 싫어하시고 그래서 나와서 술 먹고 그런다고 평상 놓는 거를 많이들 싫어하시고요. 예, 또 싫어하시는 게 몇 개 있었었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가능한 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 놓으면 술 먹고 청소년들 담배 핀다고 예. 많이들 싫어하십니다. 예. 저희가 그리고 공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공사를 들어갈 때도 그냥 공사를 들어가지 않고요. 이렇게 알림판을 씌웁니다. 안내판을 세워서 이제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자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까지의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공사는 어땠나요? 그 주민공청회 있고 그냥 공사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세월이 자꾸 좋아져서 저희가 한편공원 만들듯이 같이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도 그냥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교 있는 이제 안내판을 만들어서 주민들이랑 같이 이 과정을 좀 지켜보게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꼭 이렇게 돼지 저금통이라도 갖다 놓고 돈이 없어서 돼지머리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저금통이라도 갖다 놓고 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까 얘기했던 장비와 유비와 간우가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는 큰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네 일에 잘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절을 했다고 해서요. 저희가 그래서 한편공원에 대한 이 전체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절을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공사 잘했다,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같이 이 공간에서 잘 지내자. 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 공간을 잘 관리하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편공원 할 때 항상 고사를 지냅니다. 이거는 제가 드린 유인물이 없는 건데 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드린 유인물에는 없어요. 저희가 한편공원 했던 사례를 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이 PPT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 하안복지관이라는 데서 저희랑 작년에 한편공원을 했어요. 이제 그걸 갖고 만드셨는데 보시면 한편공원이 갖는 의의나 뭐 이런 거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동은 보시면은 강명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시전체의 32.5%나 차지하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사는 동네입니다. 하얀 13단지에는 이제 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병아리 공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이제 2011년부터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났는데요. 2011년에 병아리 보시면은 병아리 공원은 시유지고요. 임대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공원 녹지가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금영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기부 체납한 것입니다. LH공사에서.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그 청소를 경로당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쓰레기가 쌓여 있고요. 정자에는 저렇게 쓰레기랑 또 노름도 하시고 술도 드셔서 저런 모습입니다. 쓰레기 투척.
도박 이런 거. 제가 요즘 그 임대 아파트를 하나 월계동에서 가서 봤는데 나무에 이렇게 봉지들이 있어요. 봉지들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주민들이 이거를 위에서 버리셔가지고요 나무에 쓰레기꽃이 피었어요. 네, 네. 이렇게 이게 나무에 정말 쓰레기 봉지들이 이렇게 툭툭툭 있어요. 이거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창문 밖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뭐 공원 유의하시라고 써놨는데 다 간판도 지워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저러한 경비실도 다 깨지고 그런 모습에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옆에서 술 드시고 있고 누워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 공원이 이제 포함된 녹지 공간인데 어린이들이 없지요, 당연하게.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들 나가는 것도 당연하게 싫어하실 거고. 그래서 공원이 주차장으로 변했고, 예. 벤치가 하나둘 없어지고. 왜냐하면 벤치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앉아서 술 먹고 누워 자고 하니까 벤치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벤치가 없어지고,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가 없어지고, 범죄가 이제 있는데 애들이 범죄를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주민들이 주민 간담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 동네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작을 했어요. 공원 청소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렇게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짚기도 하고요. 네. 또 캠페인도 했습니다. 공원 내 금연, 금주 실천하자라는 캠페인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꿈꾸는 공원의 모습은 무엇인 거냐 이런 그림도 그렸고요. 그다음에 의견도 물어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하고 캠페인하는 과정에서 아사모가 결합됐습니다. 예. 아름다운 우리 마을을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한 25명이 모여가지고 주민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셨던 활동 중에 재밌는 거는 저는 이거예요. 공원 내 운동기구 대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도 빌려주고 탁구대도 내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공원에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공원에서 애들이 요즘은 뭘 하고 놀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 나오고 탁구도 또 가르쳐주고 하니까 조금 어떤 건강한 문화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은 아이들한테 바둑이나 장기를 가르쳐 드리는 프로그램도 시작을 했습니다. 또 뭐 이런 활동과 더불어서 회의도 계속 했습니다. 장애물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자. 여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위한 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을 위해서 어떤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어린이 공원이 아이들도 좋지만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울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여러 명이 앉으면 같이 이제 술 드시고 이러니까 평상을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벤치에 술을 줄였으면 좋겠다. 통로가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전동 절차나 이런 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뒤편에 벤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러운 벽에 깨끗하게 벽화가 그려지면 좋겠다. 같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벤치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평상을 없앴죠. 술 드시고 이러시니까. 예, 대신 없애고 이제 색깔도 조금 바꿔주고요. 예, 이런 식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아파트 공간에서 이제 앞에서 놀이터가 어린이 공간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아파트 단지를 처음에 조성할 때
법적인 그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공원이 몇 세대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어린이 공원이 들어가고 또 그 자전거 주차 공간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지역 주민들의 특성이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들은 별로 없고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딱히 또 갈 데는 없으시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의 재구성도 필요한 거 아니냐. 예. 처음 만들어진 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좀 해보다가 안 맞으면 어린이 공원의 놀이시설물들이 이제 훼손되어서 대체해 줘야 될 때 어린이 놀이시설물로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으로도 바꿔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낙서가 돼 있던 벽에다가 어린이 이렇게 노란 병아리들 그림을 그려두기도 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러면서 한 2년여의 노력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원이 깨끗해졌고요. 공원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이웃이 됩니다. 서로가 이제 몰랐었는데 같이 배드민턴도 치고 이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이웃이 됐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장애인,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사모가 이제 결성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도박과 음주가 점차적으로 감소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감소된 건 아니고요. 딴 데 가서 하죠. 덜 안 보이는 대로.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장소에서 없어지고 조금씩 줄어든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와주는 기관이 늘어났습니다. 시의 공원 녹지가에서도 도와주고 또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관심들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2년에 어떤 중점 사업을 또 설정합니다. 주민 리더의 역량 강화라던가 자생적인 어떤 운영이라던가 알코올과 도박 중독자들을 위한 예방 치료 프로그램들을 실시합니다. 예. 그래서 2011년에 어린이 놀이기구, 운동기구를 빌려두듯이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책을 빌려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거 갖고 밖에서 놀 수 있도록 이거 비누거품 나는 거 이런 것도 도구를 빌려줬습니다. 이 할머니가 멋지세요. 이 할머니가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서 아이들한테 페이스 페인팅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예. 어디서 배우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할머니한테 이 그림을 그리려고 금요일을 기다리죠. 그리고 줄을 서서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분의 노력으로 지역이 어린이들이 이제 좀 행복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과 이러한 주민 마을 만들기나 이런 거에 대한 아카데미도 엽니다. 네. 문화 공연도 열었고요. 작은 음악회. 앞에서 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돕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열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방범 초소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방범 초소를 가지고 문화사랑방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관 기능 강함이 물품의 청결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는 거점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문화사랑방을 중심으로 독서 문화를 보급하고 정기 문화 공연을 했으면 좋겠고, 지역 주민의 만남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네가 깨끗해지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이뻐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미 마을 만들기의 활동이 이루어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 마을 만들기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편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병아리 공원을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하고 쓰임에 따라서 자꾸 용도의 변경이 필요해집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상태대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고 이런 재배치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같이 이제 답사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시설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이런 동네에도 이제 구경 가서요.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무언가 다른 공간으로 바꾼 곳들도 찾아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외동 도서관 갔더니 이런 컨테이너 박스로 너무나 이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 사례도 보게 되셨고요. 또 와동 체육공원이라는 곳도 답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참 험난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잘 되지 않았는데요. 예. 예. 잘 되지 않은 이유가 그 LH 공사에서 주택공사에서 승인을 불가하게 했다라는 것들, 컨테이너 박스도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에 이제 면적이 있어요. 시설 면적이. 근데 그 컨테이너 박스를 공원 내에다가 두면 그 면적이 법적인 면적 비율에 위반된다고 해서 반대도 있었고요. 뭐 이러저러한 논의를 끝에서 어찌되었건 이제 계획이 들어가고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이 된 게 이러한 녹지 공간을 조금 더 뭔가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바꿔주자. 벤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 기존에 있던 거를 허뭅니다. 예.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어떤 시설물에다가 관리 시설물에다가 벽화를 그립니다. 깨끗하게 벽을 정리하고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벽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음 장면이 훨씬 더 감동적이신데요. 예. 아이들이 손바닥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벽에다가 찍었습니다. 그래서 달은 전혀 됐고요. 아이들 그림이 이제 그려지면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얘기하죠. 저 손바닥은 내 거야. 엄마들도 지나갈 때마다 저거 우리 딸내미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별다른 디자인이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 공간에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률 편견적인 단어가 말이 안 나오지? 공간에다가 뭐였죠? 천편일률적인. 아, 네. 천편일률 제 박사인데 이러네요. 천편일률적인 녹지 공간에다가 뭔가 다른 이쁜 정원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없애고 이렇게 아까 도서관을 만들죠.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정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녹지 공간에다가 이쁜 정원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마지막 날은 당연하게도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책 같은 것도 서로 교환도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공원을 관리하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겨울에 참 잘 쓰였습니다. 주 5회 일주일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공간이죠. 여기에서 아이들이 독서도 하기도 하고요. 쉼터가 되기도 하고 오후 이제 방과 후에 아이들의 이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주민 사랑방의 기능 확대, 작은 도서관의 기능 확대,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그 한편공원 이용 계획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그 한편공원 사업은 단순하게 물리적인 환경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민들이랑 마을 공동체, 마을 만들기랑 어떻게 하면 연결 지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하는 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편공원 자체를 잘 이쁘게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도 해요. 뭐 이런 곳은 저희가 한편공원 자체로 되게 의의가 있거든요. 자투리 공간을 이쁘게 바꾸는 데 있고요. 잠깐 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딱 하니까 우리 동네에 한편공원이 만들어질 곳이 있다. 생각나는 데가 있으세요? 네, 어디 있으세요? 저 은행동에 사는데요. 네. 은행초등학교 그 정문 네. 횡단보도 건너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근데 네. 원래 그게 주차장 자리가 아니고요. 건물 앞에 인도예요. 네. 대우 아파트하고 일반 상가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아이들이 등굣길에는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네. 제가 직접 차가 들어가고 뒤로 후진해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곳을
한평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기 행정에서도 계시니까 예, 저희도 그 초등학교 앞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렇게 차가 위험하니까 그 문방구 아저씨가 그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차 개서라. 그렇게 써붙인 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판내도 다시 또 활용하면서 그 공간을 한평공원으로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통학로 주변을. 그래서 이제 외부 공간도 바꿔주면서 애들 통학로에 대한 좀 그런 것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데 우리 동네에 이런 곳에 한평공원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곳에 없을까요? 꼭 한평공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말 같이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공간들이 머리에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디가 없을까요? 평소에 때는 무관심하게 보던 거를 네. 공부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나을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뒤에 분이 계시대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에 테라스가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화분 키우는 걸 자꾸 올렸더니 거기 계신 분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재활용품으로 예쁜 하단을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월달 내내 그 동네에 저희 그 동네에 개수지구라고 생기는데 이제 막 헌집 헐고 이래서 단지 주스로 다녔어요. 근데 이제 막 단지도 줍고 뭐 여러 가지 소품도 막 줍고 주워다가 거기다가 이제 벽돌도 줍고 이렇게 해서 화분을 이제 하단을 좀 꾸몄어요. 나름대로. 근데 하초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근데 제가 뭐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또 이제 제가 그 재능 기부를 하는 건데 이제 여러 사람이 또 갖다 놨는데 너무 일찍 하초를 내놔갖고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혹시라도 집에 계신 그런 뭐 하초라든가 뭐 꽃 잘 피고 이런 거 있으면 좀 기부를 좀 하셨으면 해서 저는 얘기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또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다. 이런 곳을 좀 같이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학교도 그런 같이 공공으로 쓰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베란다. 예. 또 어디가 있을까요? 혹시 생각나는 데 없으세요? 예. 졸음을 깨게 있으세요? 여기 마침 교수님도 계시고 시청 그 주택가 과장님도 계시는데 도움이 됐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시흥시 은행동에 있거든요. 네. 시에서 좋게 그 비둘기 공원이라고 네. 상당히 좋은 공원이 갖고 네. 있어요. 좋은 반면에 단점이 있는 게 화장실이 좋고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네. 그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겠어요. 네. 주로 버리는 데가 전봇대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요식업을 하니까 전봇대는 청소를 해도 끝이 없으니까 안 가져가요. 네. 그러면 거기가 학교 가는 통학로 길이거든요. 소래, 중, 고등학교 가는 통학로, 초등학생 가는 통학로인데 시에서 뭐 안전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전봇대 때는 안전해서 설치한 거니까 그전에는 쓰레기를 버리니까 뭐 양심 학원이라고 많이 났었는데 그거보다도 안전하고 얘기해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안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공원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갖다 버릴까봐 공원 자체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 쓰레기를 전부 다 갖고 내려와서 인도에 있는 전보사한테다 주로 다 버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도 냄새도 나고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경우를 해서 뭐 한평공원을 뭐 계속 양심같이 만든다든지 그렇잖아요. 안전하고 얘기해서 시에서 어떤 방법론을 취해서 그거 좀 취해주면 다른 학생의 통학로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은 그 주민 공모사업들이 많잖아요. 시흥시도 많지 않나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랑 같이 좀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짜 한평공원을 만들 때는 많아요. 제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 그 전문가들이 아유 땅이 어딨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히려 땅을 참 잘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뭐 손 드신 거 아니었어요? 아닌가요? 네. 그래서 땅들을 더 잘 찾아내시고 훨씬 더 잘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그
땅 찾아내는 것들, 마을을 좀 이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 기술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했던 거 사례인데, 예. 마을 이야기 시작하기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마을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이러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북구에서 했던 거예요. 이것도 한 여기 몇 주 강의시죠? 8주, 그때도 한 8주인가 7주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 공감 찾기라는 이름으로 마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이렇게 마을 교육을 받으러 여기는 이제 그 텃밭 이런 교육을 받으러 오신 거였는데, 그때는 이제 마을 만들기 교육을 받으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교육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전달해드린 교육보다 무언가 좀 실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도 실습하시죠. 예, 이제 앉아서 듣는 것보다 실습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걸 했었습니다. 주민들이랑 같이 우리 마을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았습니다. 전체 과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계속 하시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죠. 예, 몸풀기 게임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 마을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같이 답사를 다니면서 똑똑똑 마을 진단을 하고요. 마을 가꾸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을 꿈꾸기. 그러니까 진단을 했으니까, 현재를 진찰을 했으니까 개선 방안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 방안을 줄 건가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을 공감 찾기는 이제 미래를 어떻게 같이 약속을 할 건가,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5단계로 했습니다. 마을 진단 똑똑똑은 같이 주민들이랑 마을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셨죠.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한 주는 나가서 사진을 찍고요. 사진 찍은 거 갖고 이렇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도에다가. 그랬더니 지도에 좋은 곳, 잘 안 보이는데요. 개선해야 될 곳. 예, 좋은 것, 개선해야 될 곳,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한 잔의 욕구가 있다, 술집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같이 마을을 답사하고 마을 지도를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지금 지도를 만들고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답사를 하고 답사 내용을 정리한 걸 가지고요. 마을 진단 똑똑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느낀 동네 모습을 같이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뭐뭐가 있고 물어봤더니 텃밭이 있고 나무가 있고 좁은 골목이 있고 미신가게가 있고 낡은 집이 있고 술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있고, 우리 마을은 뭐뭐가 좋고요 라고 물어봤더니 차가 많이 없고 할머니들의 담소가 있어서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좋지만 우리 마을은 또 뭐가 필요할까요? 물어봤더니 평상이나 벤치, 여성용 노인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랑 같이 답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재에 대한 진단이 다 나왔습니다. 예. 또 물어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동네의 자원은 뭐냐? 자원.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얘기하면 재산이죠. 현재 우리 동네가 있은 너무나 좋은 것들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네, 정감 있는 마을 분위기, 나무, 예쁜 할머니들 텃밭, 개선해야 될 거 물어보니까 교회 공간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저분한 담장을 고쳤으면 좋겠다, 쓰레기를 치웠으면 좋겠다, 어두운 골목길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더 많은 휴식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시흥시 저희가 월곡거리 할 때도 오셨었는데, 그렇죠,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시트를 가져가서 하면은 이야기들이 참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이걸 한 걸 갖고 수업 분석을 했어요. 수업 분석은 너무 어려운데 뭐냐면 장점, 단점, 기회 요소, 위험 요소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가가 찾은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다 찾았어요.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예.
저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도와드렸더니 주민들이 이 어려운 수학 분석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들도 하기 어렵다는 수학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점은 뭔지, 약점은 뭔지, 기회는 뭐냐면요. 기회는 현재의 장점은 아니지만 미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를 찾았고요. 위협은 현재의 단점은 아니지만 앞으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 뭐냐 그랬더니 위협 요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찾아서 그렇다고 한다면 장점을 기회로 살리는 방법, 장점을 더 좋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기회로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장점으로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주민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저희는 이 수학 분석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거는 못할 거야. 이 전략 계획은 못할 거야. 수학 분석에 기반을 두는 전략 계획은 너무 어렵지 않나 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게 잘 하셨는데 그래서 장점으로 기회를 살리는 방법은 공동체 형성이나 교육을 해달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만들을 만들자. 공모 사업을 해서 마을 만들기 기회를 만들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제휴해서 텃밭 가꾸기를 하고 텃밭 가꾸기에서 나온 걸 갖고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이러한 멋진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 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 경제 활성화 얘기도 나왔고요. 기회로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성 노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자. 골목길 가꾸기를 하자.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골목길이 어둡고 침침하고 이런데 여기에다가 골목길을 가꾸기 하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빈집을 이용해서 커뮤니티 공간, 공공공간을 확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린이 학생에 대한 유해시설을 차단하는 약속을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위협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회적 자본과 신뢰로 주민 불만 갈등 최소화하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장김치 해주는 게 사회적 자본이에요. 김장김치 할 때 옆 사람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사야죠. 근데 옆 사람이 도와주면 사람을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게 돈만이 자본이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도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자 만들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갖고 계세요? 동네에 이사 오셔서 얼마 많이 못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회적 자본으로 자본과 신뢰로 주민 불만이나 갈등을 최소화하자.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주민 모임을 갖자. 자가 집수리를 코치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집을 고치고 살고 싶은데 수리하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동네 사람한테 뭐 보일러나 이런 거 고쳐서 부탁했으면 좋겠는데 얼마가 드는지 이 사람한테 돈 주는 게 적당한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이 낡으면 빨리 다 없애고 아파트 단지 들어섰으면 생각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렇게 집을 고치며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이 덜하지 않을까 이거고 서울에서 지금 요즘 하고 있는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그러한 시스템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를 찾았습니다. 앞에 쭉 이제 이렇게 쭉 수학 분석을 통해서 전략들이 나왔고요. 이 전략들을 가지고 순위를 정했습니다. 가장 1순위는 돈도 적게 들지만 파급 효과가 높은 거. 네. 그 다음에 2순위는 시간이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들지만 파급 효과는 약간 낮은 게 2순위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2순위는 파급 효과도 높고 시간과 돈도 많이 드는 거. 그러니까 2순위가 됐죠. 그래서 주민들한테 쭉 해봤어요. 1순위가 되게 뭘 거냐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이야기한 게 자가 집수리를 코치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을의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 제휴하여서 텃밭 가꾸기, 반찬 가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 게 1순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순위로 나온 거는 노후화된 마을 개선, 골목길 담장 개선 이런 걸 하자, 빈집을 이용하자 이런 게 2순위로 나왔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요 순위별로 성공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당장 할 수 있는 실천 상업을 정했습니다. 쭉 정했더니 1순위 실천 사업들이 공공공간 가꾸기, 골목길, 텃밭, 교회, 빈집을 활용하는 게 나왔고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교육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집수리를 코치하는 게 나왔고요. 주민 고용을 실현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를 정해자라고 해서 실천 사업으로 공공공간 가꾸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주민들이랑 같이 답사를 하고 답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같이 또 수업 분석을 하고 수업 분석을 통해서 전략 계획을 세웠더니 당장 우리가 마을에서 이거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야 우리 뭐 하지? 이게 아니라 마을 답사부터 차근차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텃밭 만들기도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공공공간 가꾸기를 어떻게 할 거냐를 했습니다. 텃밭 가꾸기, 마을의 골목길 가꾸기를 어디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골목길을 먼저 하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3개의 골목길을 선정해서 특색 있게 만들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어떤 과정으로 할 거냐? 동참한 주민들을 모아서 창자 텃밭을 나눠주고 예, 작업을 시작을 하자라고 했고요. 누구와 함께 할 거냐? 그랬더니 주민, 동사무소랑 하자라고 나왔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청 녹지과의 도움을 요청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실천 전략이 나왔죠. 예. 그래서 같이 저희가 모형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공공공간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같이 그려봤고요. 이게 다 전문가가 하지 않고 주민들이랑 같이 만든 겁니다. 주민들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시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모형을 만들면 모형은 또 쉽게 하시더라고요. 그림은 3차원을 2차원으로 바꿔라서 어려운 건데 이제 모형은 3차원이라서 이제 다들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텃밭, 동네 골목이 텃밭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그림을 또 하나 더 그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텃밭을 잘 가꾸겠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동네 일을 참여하겠다. 이러한 또 미래의 액션 플랜이라고 하죠. 지속 가능한 실행 계획도 예,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정리하면요.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 어떤 간략한 그런 과정을 말씀드리며 같이 마을 답사를 하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마을 지도를 만들어서 답사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수합 분석을 통해서 같이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는 거, 그 다음에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결정하는 것, 이러한 과정으로서 저희가 간략하게 마을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평공원에 대한 내용과 한평공원 사례,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우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정원에서 마을로 이제 마을 만들기로입니다. 그래서 정원 텃밭은 되게 개인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머물지 않고 좀 같이 가는 거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강의를 예,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중간에
갖고 오지 않은 내용이 첨부도 했고요. 금천구의 암탉이 우는 마을 페이지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네, 찾으세요. 네. 두 번째 유인물에서 금천구의 암탉이 우는 마을입니다. 여자가 우는 암탉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암탉. 네, 네. 찾으셨어요? 암탉이 우는 마을? 여기는 잘 찾으셨어요. 그쵸? 네. 네, 7페이지라고 하시는데요. 네, 암탉 찾으셨어요? 수탉은 없습니다. 암탉만 있고요. 네. 네. 암탉이 우는 마을인데 이 사례 되게 저는 좋아해요. 아까 이제 금천구의 시흥이 아니라 시흥시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이제 금천구에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도에서 보면 여기예요. 여기. 예. 그 여기인데 어떤 곳이었냐면은 재개발이 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주민들이 집도 잘 안 고치고 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장이 그냥 쓰레기장이 아니라 이사 가다가 버리고 간 물건 쌓이고, 예. 음식물 쓰레기 쌓이고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할머니들이 좀 많이 사시고 그런데 워낙 여기가 지저분하고 이 골목 안에 깊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골목 안에 깊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워낙 또 쓰레기 쌓이니까 여기에 빈집들도 있었어요. 임대가 안 난 거였었죠. 그런 공간도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이죠. 시민사회 활동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 분이 여기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이랑 같이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빈터에다가. 할머니들 이제 모셔다가 빈터에다가 같이 텃밭을 만들고 했는데 이 텃밭이 운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외국 사람들도 올 정도로 많이 유명해졌어요. 이 빈터를 만들었다는 거, 할머니들이랑 같이 가꾸고 있다라는 것들이 유명해졌고요. 이렇게 이 텃밭이 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뭔가 좀 우리가 뭘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생기셨나 봐요. 이런 생각들이 생기셔서 이 텃밭을 중심에 놓고 공간이 이렇게 번져 나갔습니다. 예, 골목길을 따라서 나간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지원해서 공모사업을 돈을 받아서요. 이 길가에다가 이렇게 벽화도 그렸고요.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여고생들 미술 자원봉사 팀을 불려서 이렇게 암탉이 우는 마을인 만큼 암탉을 그려놓고 병아리도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골목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화분들도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유지관리가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잘 가꾸셔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텃밭에서 조그만 시작한 활동들이 이 골목을 따라 나가서 나오고 다시 이 길을 따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하나, 둘, 3, 4 사거리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조금 혼잡하고 요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안전사고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여기 하다가 이렇게 뻗어나와서 그러면 이제 요번엔 여기를 손을 보자 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어떤 동네의 광장으로 사거리가 마주치는 곳이니만큼 광장으로 만들자라고 얘기가 됐고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여기를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올해 봄에. 그래서 이 컨테이너 박스 있죠. 방범대 컨테이너 박스를 좀 이쁘게 만들었고요. 이 방범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꼬셨습니다. 이분들이 절대로 이 공간을 내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예. 이분들을 꼬셔서 여기다가 낮에 여자 할머니들이 들어가서 쉬실 수 있게 동네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바꿔드렸고 여기에 벤치 같은 것들을 놔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텃밭에서 시작을 했는데 골목을 따라 나와서 이렇게 길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에서 시작한 작은 텃밭이 어떤 마을 만들기에 시작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천구의 사례인데요.
이거는 시흥시의 사례입니다. 옥도 초등학교 사례인데 이거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옥도 초등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오이도에 있죠. 예, 여기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해서 농림진흥재단의 그런 시흥시 정원 공모 사업에 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심사 갔다가 너무 좋은 사례라서 시흥에 와서 시흥시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이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에 줄지 안 줄지는 결정은 아직 않았어요. 심사가 최종은 안 들어갔는데 옥도 초등학교 사례인데 이 사례도 너무 좋더라고요. 2012년에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같이 만든 학교 가든이라고. 이거 아세요? 교육이요? 모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시흥시에서 옥토 초등학교에서 한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만드는 학교 가든을 했고요. 네, 같이 답사도 다니신 것 같아요. 수목원에. 이런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답사도 다녔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 불러서 강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외부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야생화 화단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2012년에. 그러니까 봄에는 교육을 들으셨던 것 같고 가을에는 이렇게 화단을 이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은 못 듣고 그림만 받아서요. 그래서 이제 학교 운동장이 있죠. 학교 운동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야생화 화단을 만드셔서 이쁜 산책길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갔더니 이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돌도 놓으시고 아이들과 같이 화단을 만들어서 운동장이 단순하게 쓰이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동네 주민들한테 어떤 하나의 정원이 되게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2014년에도 또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 안 했어요? 14년 안 됐잖아요. 13년이요. 아, 네. 나도 2014년이라고. 아, 제가요? 아, 죄송합니다. 한 살을 빨리 먹고 싶나 봐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하셨는데, 올해는 여기에다가 커뮤니티 가든을 만드셨습니다. 커뮤니티 가든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에서 동네 텃밭을 이제 커뮤니티 가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가꾸는 우리 집 가든, 텃밭이 아니라 주민들이랑 같이 가꾸는 텃밭, 함께 가꾸는 텃밭인데, 예. 이제 작년에는 이렇게 쭉 이 운동장이 있죠. 운동장 가장자리를 따라서 야생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텃밭을 만드셨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올림 텃밭이라고 하죠. 올림 텃밭은 이렇게 화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거 대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게 훨씬 이제 공간적으로나 흙 개량이나 도움이 되잖아요. 비용도 덜 들고. 그래서 이렇게 올린 텃밭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채소나 이런 거를 심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야채를 심으셔서 잘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빗물은행인데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빗물을 모아 두는 거죠. 그래서 빗물을 가지고 여기다가 화단에 물도 줄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텃밭도 만들고 빗물여행도 만드시고요. 네. 아, 뭘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원래 운동장 있고 이런 녹지 공간이었는데 야생화 하단이 만들어지고 텃밭도 만들어지고 이쪽에 이제 빗물은행도 들어와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온실도 만드셨습니다. 온실도 만드시고 그래서 생태적이고 또 자연 학습장은 이제 운동장에 들어서게 된 건데 이렇게 지역과 학교를 엮은 거죠. 텃밭이라는 정원이라는 요소로. 예.
예전에는 이제 담장 허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담장만 허물어서는 지역과 학교가 엮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이 할 수 있는 무슨 매개체가 있어야 지역과 학교가 엮이는데 이 텃밭이라는 것은 지역과 학교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것은 어린이도 즐길 수 있고 어르신도 즐길 수 있고 다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엮어주는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이랑 학교랑 엮일 때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 노상 이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눈이 많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다가 보면 CCTV는 감시는 하지만 대처는 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여기에서 항상 뭔가를 하고 계시면 외부의 침입자들이 당연하게 줄어드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누군가가 뭔가 가꾸고 있는 곳이라는 거는 손길이 많은 곳이라고 되기 때문에 이용이 높아지는 곳에서는 오히려 이제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항상 어르신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어떤 마음의 안정이 들기 때문에 텃밭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엮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텃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공간과 공간을 엮어내는 곳이 많은데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많이 다녀보면은 어린이 공원하고 노인정. 보통 어린이 공원 옆에 노인정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노인정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나요? 근데 이 두 공간은 같이 옆에 있는데 활동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공원과 노인정이. 그래서 그 상상력을 발휘하자라고 한다면 어린이 공원에다가 텃밭을 만들어 놓고 작지만 뭐 거창하지 않지만 조그만 텃밭이라도 만들어 놓고 그걸 어르신들이 가꾸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키워낸 것들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은 나와서 거기에서 생태학습을 할 수도 있고 어른들한테 아이들은 뭘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노래 한번 불러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네, 재롱잔치 한번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뭘 드려야 되나요? 텃밭? 아니, 그러니까 보상으로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런 걸 해드리면 애들이 재롱잔치 한번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텃밭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저희가 지역사회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공원과 뭐 노인정, 그다음에 이렇게 학교라는 공간도 같이 엮일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뭐 좀 즐겁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숙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즐거운 상상력으로 발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른 분들이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이게 뭐죠? 네? 빗물은행. 이게 다 빗물은행이거든요. 요즘은 제품들도 나왔는데 이거 재밌지 않아요? 이게 물홈통이죠. 처마에 달린 거. 여기에 빗물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묻어두는 거죠. 여기에다가만 묻어두면은 물이 너무 조금 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쪽에다 한번 모아두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틀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정원을 가꾸거나 이럴 때 이런 빗물을 활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요즘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는 게 필요해졌고요. 이거는 어때요? 빗물은행이 좀 더 이쁘죠? 처마에서 나오는 물을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뭐 생태 전공은 아니라서 뭐라고 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는 독일에서는 집을 짓거나 새로 어떤 단지 개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거기에서 나온 빗물은 딴 데 못 가게 거기에서 활용을 하도록 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땅 속에다가 묻거나 거기서 재활용될 수 있게. 왜냐하면 빗물이 도시에서는 빗물이 다 어디로 가나요? 오면은 하수로 가죠. 예. 땅에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하수로 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홍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첨도 유출량이라고 하는데 그 첨도 유출량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빗물을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그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즐거운 상상력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이것도 재미있지 않나요? 예. 돌 가지고 돈도 많이 들이지 않았는데 돌을 가지고 이렇게 원뿔형처럼 두두두두 쌓아서 이제 저희 조경하는 사람들은 우주를 상징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주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원을 조그맣게 만들기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돌은 저희가 구하기 쉽잖아요. 그다가 또 저희가 텃밭 만들려고 땅 파다 보면 어떤가요? 땅 파다 보면 자연스럽게 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돌 버리지 말고 재활용해서 이렇게 굳이 막 풀 이쁘게 심지 않아도 이렇게만 둘러놔도 너무 좋고요. 이거는 뭘까요? 예. 찬장 같지 않? 찬장 뭐 옷장 같은 거 같지요. 예, 이런 옷장 같은 건데 여기다가 다 문 열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린 텃밭이라고 하죠. 화단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재활용해서 이러한 정원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잘 보다시피 타이어죠. 예, 폐타이어에다가 이렇게 이쁜 색깔, 예, 칠해서 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즐거운 상상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원들입니다. 네. 또 있죠. 이것도 이제 보통 이렇게 올리는 곳은 뭐에 좋을까요? 이렇게 텃밭을 위로 올리면 허리가 덜 아프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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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히 또 누구한테 좋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또 있어요. 아이들 말고. 예, 휠체어 타신 분들. 예, 휠체어. 예, 휠체어 타신 분들은 이제 이거 타고 다니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올린 텃밭이 아주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어르신들 허리 많이 안 숙여도 되고 이러한 텃밭의 형태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올려서 만드는 거. 땅에다가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흙 개량하거나 그런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이 텃밭도? 예, 이거 집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통 같은 거, 예,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흙 담아서 만든 겁니다. 돈 많이 안 들이고, 예, 1년 쓰고 버려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아이디어를 저희가 상상하면 정말 기발하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상상력을 갖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비닐하우스인데 뭘로 만들었을까요? 페트병. 맞아요. 페트병. 페트병은 뭔가요? 비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페트병 갖고도, 예,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안에 모습들이 있고요. 정말 작은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페트병으로 이렇게 큰 비닐하우스뿐만 아니라 작은 비닐하우스도 만드시더라고요. 조그맣게. 그러면,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비닐하우스 어떻게 되냐면 페트병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줄을 하나 쭉 매달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도 있고요. 아이디어가 너무 기발하죠. 예. 통째로 넣었어요? 안 자르고? 또, 예. 예. 쭉 연결을 했어요. 네. 네, 봉으로. 여기 보면은 요 입구부도 있어요. 그치요? 예. 네, 줄 하나 넣어서. 예. 네. 네. 좋은 정말 아이디어가 상상이, 예, 넘칩니다. 네? 우울증 절대로 안 걸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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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스웨덴에 있는 놀이터예요. 어떠세요? 좋죠. 예.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죠. 예. 놀이기구 없는 놀이터. 완전 자연 놀이터입니다. 예. 이거 그냥 숲 같죠? 애들 숲같이 놓은 거. 근데 이거 그 스웨덴에서 되게 유명한 정원 조경가가 설계한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숲에서 뭐 하고 노나요? 숲에서 놀면 건너 다니고 구르고 놀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예, 흙으로 된 동산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하고요. 모래밭 만들어주고 그냥 이 다리 하나 놔준 거죠. 그래서 애들이 놀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 버린 그 구루터기 나무 하나 갖다 놓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좋은 이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의 놀이의 종류를 이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역할놀이랑 구성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예. 역할놀이는 엄마 아빠 놀이나 뭐 술래잡기 이런 역할놀이. 근데 놀이기구가 있으면 애들이 그런 역할놀이를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놀이기구만 타는데 이러한 공간이 있으면 숨을 곳이 있으면 역할놀이도 더 잘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래가 또 아이들의 놀이에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엄마들이 또 많이 좀 싫어하더라고요. 물에 놀려고 하면 지저분하다고 하고 옷 들어진다고 그러고 요즘 또 벌레 때문에 많이 싫어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놀이터, 생태 놀이터는 또 위험하다고 안 좋아들 하시고, 우리나라에 또 안전 기준이 많이 높아요. 그런데 그 좀 뭔가 아이들을 위험하게 놀아도 된다라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다면 이런 상상력 있는 놀이터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나무 막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래 나름의 어떤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책 길을 따라서 다니면서 애들이 한 바퀴 돌면서 여러 가지 자연 물을 만지고 같이 놀면서 한 바퀴 올 수 있게 그런 상상력을 펼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자연 놀이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게 한 동네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상상력을 볼까요? 한번 이제 응용 문제를 푸는 건데. 저는 앞에서 이제 한평공원 만들기, 동네 마을, 이런 동네 정원을 이제 마을로 확산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나가면서 저희 약수동에 있는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뭔가요? 이게 왜 이렇게 났을까요? 주차 금지 하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동네에 가면 다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는 상상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주차 금지라고 딱딱한 편말을 써놓고 이런 볼품이 조금 없죠. 예, 이런 거 놓는 것보다 여기다가 우리가 좀 상상력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네, 그렇죠. 꽃을 심는데 꽃을 그냥 심을 수도 있지만 텃밭상자. 그리고 밤에는 또 이걸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퀴 달고. 네. 상상력이 계속 나오는데요. 텃밭에다가 바퀴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밀어놓고. 예. 또 무슨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꽃은 뭐가 심으면 좋을까요? 텃밭 상추? 초하류? 예. 어차피 저거 이제 유리시잖아요. 네? 예, 예. 바퀴 달 걸 거 없이 영구적으로 그냥 흙만 만들어주면 돼요. 네. 영구적으로. 그럼 약간 차량에 이렇게 이동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라도 이동에 문제가 생기겠는데. 예. 거기다 차라리 간편하게 한다면 벤치 같은 거 한 3개 정도 놔도 차 못 들어오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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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런 공간이 나타나시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한 상상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바퀴 달린 화분 같은 거 만들자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꽃 같은 거 놔서 밤에는 갖다 놓고 낮에는 놓고 이러면 이 놀부보쌈에서 논 것 같아요. 예. 놀부보쌈에서 논 것 같은데 그렇게 놓으면은 흥부보쌈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한데 그런 상상력들을 좀 갖고 우리가 마을을 보면 예, 꽃이나 이런 걸로 작은 돈 안 들이고 마을을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통을 잘라서 거기에다 또 심어. 그렇죠. 예, 통을 잘라서. 예. 자기보다 하라면 안 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동네 뭐 어디 뭐 주민센터라든가 아니면 좀 네.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 심고 네. 관리를 놀부보쌈에다 하라면 아마 더 잘 되지 않을까. 예, 전략 적어야 되겠는데요. 예. 오히려 그게 더 그쪽에서도 차 안 하고 좋고 네. 저 앞에서 보기도 좋고 그런 게 조금 내 돈 들여서 하라면 절대 안 해요. 내가 갚아서 심으라 하면 그게 더 힘들고 조금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이쁘게 해줄 테니까 네. 앞으로 여기서 잘 가꾸고 저런 통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면 네. 사실 관리가 네. 되지 않을까. 요거 잘라서 화분 만든 거 좋은 것 같아요. 손잡이도 하나 만들어주면 밤에 움직이기 편하지 않을까요? 그죠? 필요 없을까요? 손잡이? 저 많은데 일단 하나 있었잖아요. 놀부의 컨셉이에요. 동네이고 놀부보쌈 집에. 약수동이요. 예. 놀부 컨셉인가요? 그렇게 더 해야 되나? 너무 놀부 같잖아요. 한국 컨셉으로 가보시면 된다니까. 예, 네, 네. 반 잘라서 하는 거 가서 얘기해 보려고요. 예. 저는 그래서 여기 가서 얘기해 보려고요, 진짜로. 진짜로 가서 이거 어떻게 해보자라고. 예, 그리고 내가 홍보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서 얘기하는데 제가 가서 여기 얘기하면 이분들이 들어줄까요? 어떨까요? 선생님이 사장님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 가서 얘기하지 말까요? 개인상인지 아니면은 시우지? 시우지면 훨씬 더 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싶네요. 저게 식당 할 사람 바쁜데 저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줄런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뭐축안할 거예요. 아니야. 그래요? 저렇게 놓으면요. 또 네. 들고 가요 밤에. 그래요? 안 해. 들고 갑니다. 저희도 저런 사 봤어요. 얘기해 주면요 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선생님, 교수님께서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한다. 네. 보쌈이 홍보된다. 네. 좋은 사례로 네.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느냐. 네. 오늘 다 전략이 나왔습니다. 디자인도 다 나왔고요. 예, 전략도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협상이라고 하셨는데 홍보잖아요. 이게 좋은 보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끌어낼 때는 보상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상은 돈의 보상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보상인 것 같고 주민들이 같이 하는 거 이끌어내는 거는 보상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같이 함께 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것도 보상일 수도 있고요. 예, 한번 가서 주민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결과는 어디다 알려드리면 되나요? 성공 여부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맨날 이것만 보고 다녀요. 네, 요즘은 맨날 여기도 지나가면서 이 꽃집이에요. 이 꽃을 여기 하나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나도 동네가 너무 좋아지지 않을까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예, 여기 가서도 얘기하려고요. 예, 근데 저희 직원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돈을 안 벌어오고 맨날 일만 벌리고 다닌다고. 예, 그래서 이렇게 동네를 좀 그냥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그거죠. 동네를 지나다니지 말고 상상을 한번 해보고. 되건 안 되건 가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냐, 예, 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시흥에 와서 서울시 얘기해서 죄송한데 서울시가 이제 4월을 식목일이 아니라 식목월로 정했어요. 그래서 슬로건을 꽃으로 피다라고 지었어요. 서울 꽃으로 피다. 그래서 여기저기 꽃을 많이 심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무를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에다도 꽃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심기를 하는데
네, 제가 여기도 이제 그 서울 꽃으로 필요하다 하는 서울시 그 상가 꽃 심기에 한번 넣어볼까 이런 고민도 하는데, 그러려면 제가 일단 이 보쌈집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여기에 이 노래방도 좀 만나야 될 것 같고, 만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구도 만나야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또 마을 만들기의 시작이라서 저도 이제 우리 동네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상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호역 근처의 모습인데, 여기도 좀 뭔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상력을 펼쳐볼게요. 제가 답을, 이거는 저만의 상상력을 갖고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산책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대 아파트예요.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겨울에 가면 여기에 쓰레기꽃이 막 달려 있어요. 예, 정말. 예. 쓰레기꽃이 달려 있는데 여기가 이 산책길이 300m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찻길이 있어요. 그래서 완충녹지라고 저희가 전문 용어로 써요. 그러니까 완충한다는 거죠. 완충녹지가 이렇게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퍼고라하고 휴게 공간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 산책길을 더 재밌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이미 산책을 하십니다. 300m가 넘으니까요. 예, 근데 조금 더 재미있게 이 산책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왜냐하면 여기가 나무가 쭉 심겨져 있는데, 이게 무슨 나무죠? 동국대 선생님. 저 나무 이름을 잘 몰라서 조경하지만. 네? 네? 하여튼 나무가 있어요, 여기에. 네. 네, 좋은 나무가 있는데, 예. 이렇게 쭉 나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장애인들이 좀 사셔서. 근데 이 산책길을 더 재밌게 하려면 뭐가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아까처럼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다가? 바닥에다가. 무슨 그림이 좋을까요? 꽃그림을 제가 그리긴 그렸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길을 곡선화 시켜놓는 거에 다시 이렇게 좀 리모델링. 돈이 없어서 그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전제가 있어요. 이거를 돈이 없어서 이건 다 많이 못 건드린다. 최소의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서. 길이 적으라며요. 네. 300m나 네. 자연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저는 그 시멘트를 싹 걷어버리겠어요. 네. 시멘트 걷어버리고 흙길 거기에 네. 돈이 없어서. 시멘트를 걷는 것도 네, 그거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멘트를 걷으면 장애인들 휠체어가 타기가 힘들었어요. 휠체어를 날아다니는 자꾸 일이 커지고 있어요. 네. 하나의 이제 저희가 재미있는 모티브를 얻은 게, 어떤 주민이 여기에다가 뭘 심고 계신 거예요.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지나가다 물어봤어요. 왜 그거 그렇게 심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할머니들 이거 보고 처녀 때 생각나라고. 그러니까 봄처녀, 봄나물 캐던 거 생각나라고 이거 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말이 감동스러워서 멋졌어요. 예. 저희가 좀 약간 젊었을 때 향수를 자극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를 생각을 했어요. 예. 또 아이디어가 뭐 없으세요? 바닥에 그림 그리는 거, 꽃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또 나무 밑에는 지금 한막하거든요. 네. 그늘에서 자랄 수 있는 풀들도 더 심어주는 거. 예. 아니면 페인트니까 저 흑색깔로라든가 좀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놔둔다. 실제 다닌 거리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거리의 넓이만큼 좀 곡선으로 지그재그해서 좀 그 선을 따라서 걸어가게끔. 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꽃을 그려드리면서 지그재그로 걸어 다닐 수 있게 꽃을 지그재그로 놔드렸어요. 저희가 가장 크게 했던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샤렛이라고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건축, 조경, 도시하는 젊은 조경가들을 모아놓고 젊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아이디어를 했더니 여기에다가 음악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스피커가 음악이 흘러나와서 지루하지 걷지 않게 음악을 들으면서 걸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음악을 스피커를 설치할 돈은 없더라고요. 근데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음악이 나오게 했을까요? 네, 비슷해요. 예. 그래서 노래를 자기가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흥얼흥얼 산책길이라고 만들었어요. 흥얼흥얼 산책길. 다니면서 흥얼흥얼 노래 부르시면서 산책하라고 흥얼흥얼 산책길로 만들었습니다. 딴 사람이 그거 들으면 미친 사람이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아니 혼자 가서 정을 그거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뭐 미칠 때도 있고 정상일 때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맞아요. 그래서 음표를 그려 넣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흥얼흥얼 산책길에서 저희가 찔레꽃을 심고 찔레꽃이라고 안 쓰고요. 찔레꽃 붉게 문드리느니라고 노래 가사를 써놓으려고 해요.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포켓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벤치 같은 걸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줘야죠, 하나. 네. 그것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정원, 예, 예, 중간중간에 이쁜 정원도 만들어줬고요. 이쁜 정원 만들어주고 진달래, 동백나무 심은 데다가는 동백아가씨 노랫가사를 써주고요. 개나리 심고는 개나리꽃 옆에다가는 우물가에 사랑 찾는 개나리 처녀라고 써주고 찔레꽃 옆에다가는 찔레꽃 붉게 문으로는 써주고 무궁화 옆에는 무궁화 꽃으로 피었네 심수봉 노래 있죠. 그 가사를 써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노랫말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흥얼흥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흥얼흥얼 산책길이라고 하고 여기에 꽃을 심으면서 이런 것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는 거거나 정원을 만드는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인 그런 좀 상상력을 가지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도 저희가 이렇게 꽃을 그렸어요. 아까 저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중간중간 공간 나타나는 데다가 지루박 스텝을 그려줬어요. 네, 지루박 차차차 스텝을 그려줬어요. 이거 그려줬거든요. 이거 지금 그리고 이거 토요일날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그려줬더니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밟아 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순서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 만들어드리고 꽃 심고 그다음에 꽃 그려드리고 그런 흥얼흥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네. 만족하세요? 어떠세요? 많이 배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얘기는 그 정원에서 이제 마을로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 정리만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교육을 받으시고 진짜 정원을 만들어 보실 것이고 텃밭을 만드실 건데 그게 어떤 개인적인 활동에서 끝나지 않고 마을 공동체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수업에서의 바람이었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장이나 개발 시대에서 다음에 어떤 돌봄의 시대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사례로서 한평공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텃밭과 관련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시켰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몇 가지 해드리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가요? 땅에 나무가 있고 사람들이 있죠. 영어로는 리커넥트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상징할 걸까요? 우리는 옛날에 이 그림처럼 각자가 땅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땅이랑 연결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연결된다라는 거는 고향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땅이랑 연결되지 않았는데 리커넥트 다시 연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다시 또 이렇게
개개인이 땅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마을을 형성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의 그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림을 옛날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여기에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게 해피해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은 이제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시 좀 땅이랑 연결되자. 장소하고 공간이란 단어가 있어요. 공간하고 장소. 그게 똑같은 단어같이 느껴지시죠? 차이가 있어요. 예, 전문가들은 아실 텐데 공간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공간이에요. 예. 근데 장소는 나랑 친해지면 장소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있는 골목길이 처음에 이사 가면 그냥 공간이에요. 근데 나랑 친해지면 장소가 돼요. 예. 거기에 기억이 쌓이고 추억이 쌓이고 계속 생활이 쌓이다 보면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이랑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는 이렇게 장소, 플레이스로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서 장소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공간을 바꾼다는 거는 공간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사람 간의 관계도 바꾼다는 거. 예. 사람 간의 관계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 아까 암탉이 우는 마을에서처럼 물리적 공간을 바꿈으로써 그런 마을 만들기로 연결될 수 있고 여기 시흥에 있는 학교의 사례처럼 그런 학교의 텃밭을 하나 만듦으로써 학교하고 지역사회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디자인의 대상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한 도시의 사례입니다. 아프리카의 그림의 느낌이 나지요. 이 지역에는 흑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도 없고 생활에 그런 기대도 없고 좀 그렇게 루즈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 한 그 건축가가 들어가서 예술가가 들어가서 주민들이랑 2년 동안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문양을 가지고 흑인들이 건너온 나라의 아프리카의 문양들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신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요. 아트 빌리지라고 단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프리카 문양을 가지고 수공예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지역 경제로도 이어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그 아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트 빌리지라는 것도 있는데 물리적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소로 변하고 또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놀이와 관련된 건데요. 아이들은 어떤 규칙을 갖고 게임을 하죠. 그러다가 게임이 잘 안 맞으면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야, 우리 이렇게 놀다가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자라고 게임을 중간중간 바꾸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지역에서 서로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건 절대적인 규칙이거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바꿔나가면서 지역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 주민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만 있지 않다라는 거입니다. 이제 주민은 주인이 돼야 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자가 돼야 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행정에서 해주는 것만들을 기다리고 또 민원으로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체로서 좀 의욕적으로 지역을 생각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자투리 공간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스스로 좀 주체가 돼서 고민해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주민은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주체고 주인이고 의사결정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은 재미있죠. 저희가 경로당에 했던 건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사진을 붙이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들을 다 모아서 벽에다가 벽걸이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들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을 주체로 바깥으로 끌어내리는 거는 어떤 의식적인 뭐 교육이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작은 하나의 요소가 바깥으로 주인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주민 참여나 마을 만들기를 할 때 저희가 잘못 이해하는 게 회의 많이 했다라고 해서 주민 참여 잘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회의를 많이 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답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어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러한 게 더 중요하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제가 금천구에서 했던 것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보면 이렇게 금천구, 그다음에 스쿨존 써 있고 이렇게 딱딱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거 30은 뭘 말하는 거죠? 30km 다니라고 하는 거, 금천구라는 거. 이게 이렇게 쫙 있는데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제 꽃을 진짜 그림을 붙였습니다. 이건 공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네 얼굴, 아빠 얼굴, 엄마 얼굴을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 붙였습니다. 붙이면서 아이들이 굳이 이거를 보지 않더라도 이것만 보면서 좀 학교끼리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상상력을 저희가 조금 발현해줬습니다. 최소 30km 금천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지만 꽃 모양 이런 게 있을 때 학교 가는 길이 즐거워지지 않고 뭐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원을 만들면서 형성된 동력이라고 해야 되죠. 지금 뭔가 되게 의욕이 넘치시고 이러한 것들을 좀 마을 만들기로 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잘 밟으셔서 소속감이나 책임감이나 이러한 서로에 대한 신뢰도 좀 만드시어서 그 정원 만들기 텃밭이 좀 지역사회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좀 일찍 끝났는데 질문이나 하실 말씀 얘기 듣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도시 시흥